오늘은 이상한 날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에 일어났고 벌써 10시가 지났다. 솔직히 출근하기가 싫었다. 과장이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야, 넌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길래 머릿속이 온통 잡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냐? 가끔은 미친놈처럼 제목은 알아볼 수도 없게 써대고 숫자도 날짜도 표시하지 않아서 일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잖아! 라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빌어먹을 세대가리. 과장은 내가 국장실에서 각하를 위해 펜을 뾰족하게 깎는 것을 시기하는 것이 틀림이 없다. 솔직히 나도 월급을 조금 일찍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들어갔던 거지 그게 아니었으면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경리는 모든 게 느려서 월급날보다 시고 종말이 빠를 것이다. 멍청한 놈! 나는 낡은 외투를 입고 비가 내리기 때문에 우산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동료 관리가 보였다. 뻔하지. 저것들은 관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앞서 달려나가는 여자의 다리를 보려고 서두르는구만. 관리라는 것들은 다들 저렇게 음흉스럽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 혼자 걸어가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마차를 보았다. 국장님의 마차였다. 하지만 국장님은 상점에 올 일이 없다. 도련님이다. 나는 벽에 몸을 기대고 도련님이 마차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봤다. 도련님이 한 마리 야생마처럼 푸르르르 뛰어나오는데 기절할 것만 같았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내가 외투로 내 몸을 최대한 가렸을 뿐만 아니라 외투 자체도 몹시 낡고 유행도 지난 것이기 때문이다. 도련님은 상점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강아지는 길에 남았다. 저 강아지의 이름은 매두지. 돌아서 이곳을 빠져나가려는데 안녕, 매드지. 강렬한 목소리가 들렸다. 난 주변을 살폈다. 너무했어, 매드지. 나는 매드지가 다른 강아지와 서로 냄새 맡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내가 술에 취했나? 그러자 매드지 녀석이 그렇지 않아요, 피델레. 그건 당신이 오해하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똑똑히 보았다. 정말이에요. 정말로 말이에요. 무척이나 아팠답니다. 개가 사람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난 처음에 꽤나 놀랐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놀랄 일도 아니다. 영국에선 물고기 한 마리가 폴짝 뛰어올라 되지도 않는 이상한 말을 짓거렸고 그걸 3년째 연구 중이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그리고 이걸 신문에서 읽은 건데 암소 2마리가 카페에 와서 핫초코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피델레, 제가 당신한테 편지를 보냈잖아요. 에? 그렇다면 나의 폴칸 녀석이 편지를 보내지 않은 모양이로군요. 개가 편지를 쓴다고? 제대로 된 문장을 쓸 줄 아는 건 오직 귀족뿐이라고. 물론 더 쓸 줄 아는 놈들이 있긴 하지만 다 엉터리일 뿐이지. 아무튼 나는 깜짝 놀랐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요즘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들이 내게는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다. 저 두 녀석이 무엇을 꾸미고 있는지 밝혀내고야 말겠어. 난 우산으로 몸을 가리고 두 녀석의 뒤를 밟았다. 엄청나게 큰 저택으로 들어가더군. 이런 저택에는 봄만 밝히는 졸부들이나 살고 있겠지. 오늘은
여기까지. 위치만 기억해두고 다음에 다시 오자. (10월 4일) 오늘은 수요일이라 국장님의 서재로 출근했다. 저 위험 넘치는 얼굴을 보라. 국장님은 절대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아. 오늘 날씨는 어떤가? 습한 날씨입니다. 가! 정말이지 나 딸과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시다. 국가를 책임지는 분. 그런데 그분이 날 마음에 들어하는 것이 분명하다. 어쩌면 도련님께서도. 나는 열심히 연필을 깎았다. 11시, 12시. 나는 국장님이 오신 줄 알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도련님이었다. 하! 하! 새하얀 셔츠, 장인 정신이 투영된 넥타이, 오똑한 콧날, 태양과 같았다. 도련님은 살짝 목례하더니 어머니가 여기 계신가요? 나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다. 도련님, 솔직하게 말해요. 내가 보고 싶어서 괜한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런데 이 혀가 또 꽁꽁 묶여서는 아니요. 안 계신데요. 도련님은 나를 흘끔 바라보고는 책으로 시선을 옮겼고 손수건을 떨어뜨렸다. 아! 빌어먹을 마룻바닥 코가 깨질 뻔했잖아. 손수건에서는 고귀한 분께 어울리는 고상한 향기가 났다. 도련님은 살짝 미소 짓고는 나가버렸다. 그만 돌아가시지요. 주인 어른께선 외출하셨습니다. 무례한 하인놈들. 저놈들은 항상 저런 식이라니까. 고개를 빳빳이 치켜 세우고는 귀찮다는 얼굴로 현관에 서 있기만 하잖아. 건방진 놈들.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는 관리야. 귀족이라고. 도련님의 집 앞으로 왔다.
도련님은 보이지 않는다. 나도 모르게 노래가 새어나왔다. 불러고서 마요나다 솔레 Maria serenado buona tempesta. 도련님의 목소리다. 벨라리아 프레스카 파레지아나 페스타. Che bella cosa naiurna dai sole.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Mana tu sole più bello in me, o sole mio, stan pronti a te. 도련님과 결혼을 약속했다. 오 솔레 야! 너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네. 뭐가요? 전 아무 짓도 안 한 것 같은데요. 생각 좀 하고 살란 말이야. 너 곧 40이야. 37이라고. 도대체 언제 정신 차릴래? 감히 국장님의 아드님을 넘어? 네가 뭐라고 생각해? 너는 숫자 0보다도 못한 인간이야. 게다가 땡전 하나 없는 거지잖아. 제발 거울 좀 보고 살란 말이야. 훨씬 보기 좋네. 제발 지옥이나 떨어져라! 지는 뭐 잘난 줄 알아. 나는 저놈이 왜 저러는지 알아. 질투하는 거야, 질투. 도련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눈치챈 거겠지. 내가 이름도 없는 평민인 줄 알아? 나도 귀족이야. 나는 이제 겨우 37이고 본 경기는 이제 시작하는 거야. 두고 봐. 누가 더 높이 올라가나. 7등급? 아니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을걸? 넌 세상 사람 모두가 너보다 아래로 보이지? 내가 맞춤 정장을 입고 멋진 머리에 구두를 신으면 넌 내 발톱에 때만도 못하게 되는 거야! 하지만 내겐 돈이 없지. 그게 문제야. 11월 8일 그날따라 이상하게 반항심이 들었어. 아침 8시 관청에 출근했고 4시 퇴근하려는데 야! 너 거기 안 서? 라고 하는 거야. 이상하게 바로 대답이 나왔어. 전 멈춘다고 멈춰지는 게 아닌데요. 제가 멈추더라도 지구는 돌고 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고 퇴근했어. 자정에 걸리는 시간은 23시간 56분 4.1
0.00544초이다. 하루는 정확하게 24시간이다. 그럼 3분 56초는 어떻게 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자전 주기는 행성을, 하루의 길이는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 태양이 항상 사이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므로 하루의 길이와 자전에 걸리는 시간은 약간 다르다. 자전에 걸리는 시간은 100년마다 0.0000017초 느려진다. 초창기 지구가 생성되었을 때는 아주 뜨거운 행성이었고, 자전에 걸리는 시간이 고작 3시간에서 4시간이었다. 자전에 걸리는 시간이 고작 3시간에서 4시간이었다. 3시간과 4시간 사이, 우리는 추락을 준비했지만 착륙할 곳을 찾지 못했다. 북소리가 가까워지고 모두의 심장이 고동친다. 잠시 정지했고 마지막 포물선을 그리며 초라하게 추락한다. 뻘뻘밭에서 너와 나는 춤을 추고 있네. 뻘뻘밭에서 너와 나의 몸은 더럽혀지네. 뻘뻘밭에서 발을 디딜수록 더 빠지네. 뻘뻘밭에서 우린 뒤엉켜 싸워야 하네. 뻘밭에서 노을이지는 오후가 오면 어느새 밀물이 밀려와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덤비까지 차오를 때면 서로 눈치만 보겠지. 흙탕물을 튀겨보자. 우릴 여기까지 몰아넣은 구경꾼들의 새신발에도 흙탕물을 튀겨보자. 이미 더럽혀진 너와 한때 좋았었던 감정까지도 뻘뻘밭에서 (11월 9일) 오늘은 극장에 다녀왔다. 뻘밭에서 불륜을 저지른 2명의 남녀가 뻘밭에서 뒤엉켜 싸우다 결국 밀물에 휩쓸려 사라진다는 내용이었다. 나름 볼만했다. 나는 공연을 좋아한다. 푼돈이라도 생기면 극장에 가려고 안달이 날 정도다. 그런데 내 동료 관리들은 대부분 무식해서 공짜표를 쥐어줘도 극장에 가지 않는다. 교양 없는 것들. 불현듯 공연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남자 배우가 그 남자가
11월 10일, 12일. 그날은 시간이 난 김에 지난번에 그 두 녀석 메드지와 피데르의 뒤를 밟아라. 두 녀석은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변장을 하고 잠입했다. 그날의 기억은 온전치 않다. 정말 재밌네요, 매드지.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자기 앞에 있는 벽은 보지도 못하고 자신이 오르지도 못할 곳만 쳐다본다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인간이에요. 보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한테 주어진 벽은 체감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국장님의 연필을 깎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국장님은 하인 대신 그를 부려먹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이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역시 걔들은 멍청해. 연필 깎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를 못한다니까.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국장님에게 뾰족한 연필이 얼마나 중요하겠느냐 말이야. 하여튼 걔들은 정치적이야.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속이 메스껍고 머리가 아프다. 비가 오지 않아서 그런가?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또 있어요? 그 인간 아주 문제적이로군요. 전달인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끄러워서 깼어요. 그래서 밖을 보니까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머, 또 그 사람이에요? 저도 너무 시끄러워서 지저댔어요. 너무 시끄러워. 좀 조용히 좀 해. 그러자 그 사람은 더 신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거기다 더 가관인 건 도련님께 결혼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 인간 아주 분수도 모르는 인간이네요.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인간에게는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신의 등급을 벗어난 인간은 그 끝이 좋지가 않아요. 아마 그 9등급 인간도 끝이 좋지는 않을 것 같네요.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해요. 우리처럼요. 우리랑 저 길거리에 구걸하며 다니는 똥개들과의 차이를 보라고요. 그 구급처럼 멍청하게 살아가다가는 평생을 조롱받으면서 살게 될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난 이 개새끼들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이런 녀석들은 5초면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지. 비가 오지 않아서 그랬나? 그리고 도련님께선 곧 결혼하실 거예요. 뭐? 아주 높은 등급의 여자랑. 그 여자는 등급도 높은데 얼굴도 얼마나 예쁜지 도련님께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건 처음 봤어요. 게다가 재산도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이제 도련님께선 행복한 일만 남으신 거예요. 정말 잘 됐네요. 국장님께서도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런데 그 못생긴 연필깎이가 이 사실을 알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정말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에요.
집으로 돌아왔다. 잠이 들었다. 씨발! 도련님이 결혼을 한다고? 높은 등급의 아가씨라고? 인간은 모두 똑같은데 왜 내가 등급 따위에 밀려나야 하는 거지? 왜 나는 9급인 거지? 저 두 녀석이 날 질투해서 꾸며낸 거짓말인 게 틀림없어. 놀아나지 말자. 아마 다 그때부터야.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9급이 된 거야.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 어디에서부터 들리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어쩌면 나는 9급이 아닐지도 몰라.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 평생을 농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높은 계급의 귀족이라거나 한 나라의 왕이었다는 사실. 씨발!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계급이 높으면 눈, 코, 입, 귀 뭐가 달라? 코는 냄새를 맡기 위해 존재하는 거야. 뭔가 단단히 잘못됐어. 국장, 과장, 도련님, 하인, 그리고 그 개새끼들까지 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9급인 게 잘못인 거네. 도련님의 집 앞으로 갔다. 역시나 도련님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크게 웃어버렸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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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으로 돌아왔고 잠이 들었다. (3000년 34월 57일) 오늘은 경축해야 할 날이다. 지구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오랜 기간 동안 실종된 상태였거든. 그런데 최근에 발견된 것이다. 그 왕은 바로 나다! 난 어째서 나를 9급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거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제 그 지긋지긋한 연필깎이 노릇도 안녕이야. 우선 지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지구를 한 바퀴 순찰해야겠다. 가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전쟁을 좋아하는 아메리카, 남극, 북극! 순찰을 마쳤다. 지구는, 아니 정확히 지구인들은 병들어 있다.
이건 매우 심각하고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난 많은 업무를 처리했고 몹시 피곤했다. 잠이 들었다. (1일)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머리가 맑다. 왕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구급이었던 나를 버린다! 이제야 정확하게 보인다. 난 왜 그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살아왔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훨씬 보기 좋군. 이제야 똑바로 보이고 제대로 말할 수 있다. 이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지구는, 아니 정확히 지구인들은 병들어 있다. 우선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정신병자가 아니다. 그러니 잘 들어주길 바란다. 지구인들은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스스로 톱니바퀴 중 하나로서 살아가고 있다. 정말 끔찍하다. 이 문제는 지구의 왕인 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건 급비사항인데 달이 추락하고 있다. 달은 뻘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모든 인류는 뻘밭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다. 또. 마침내 나를 위한 사절단이 왔군. 어서 출근하라는 명령입니다. 마차는? 뭐라는 거야, 이 연필깎이야? 넌 해고당했어.
한 번. 이라는 단어가 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왜 그런 단어가 떠올랐는지 이유는 모르겠다. 오랜만에 관청으로 출근했다. 과장이 날 어찌나 반겨주던지. 야, 너 도대체 뭐 하는 새끼야? 여기 또 뭐 하러 왔냐고? 그냥 집구석에 나가서 싸워버리. 한 번. 도련님의 집으로 가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저기 황제의 마차가 지나간다. 건방진 놈. 저 따위 놈을 위해 지구를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나는 크게 비웃었다. 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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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제의 병사들이 나를 쫓아온다! 황제의 병사들을 따돌리고 도련님의 집 앞에 도착했다. 하인이 날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닙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연필. 도련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난 많은 일들을 처리했다. 지구인들의 부품화를 막으면서 말이다. 드디어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있다. 누군가의 강요가 아닌 나 스스로의 의지로. 난 정말 대단해. 도련님의 방 안으로 들어왔다. 도련님은 보이지 않는다. 역겨운 향수 냄새. 도련님도 결국 인간이 아니라 톱니바퀴 중에 하나였던 거야. 가여워라.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요. 도련님은 잘못한 게 없죠. 그럼 왜?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도련님, 지구는 병들어 있어요. 단지 그것 때문이에요. 호의에 감사해요. 도련님은 톱니바퀴가 아니라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의 상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가 있는. 기분 좋다. 여러분, 달을 구해야 합니다. 달은 빨갛트로 되어 있고. 작업 좀 할게요. 좀 끌게요.
여러분, 달을 구해야 합니다. 달은 뻘밭으로 되어 있고 건방진 놈. (44일) 달을 구해야 합니다. 달은 뻘밭으로 되어 있고 지구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지구는 멸망하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머리는 불덩이 같고 세상을 빙빙 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가 살려주세요! 도화산 준비 완료! 발사 준비 완료됐습니다!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겠지? 미쳐버린 세상에서는 정상인 것도 미친 것처럼 보일 테니까. 난 사실 지구의 왕이 아니라 저 달 뻘밭의 왕이거든. 다시 돌아가는 거야. 뻘밭으로. 그런데 지구인들은 뻘밭을 너무 무시해. 저기 나의 고향이 보인다. 길 끝에 마당이 있는 집.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엄마! 엄마! 저 좀 구해주세요. 엄마! 이 아픈 머리에 눈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엄마, 저 좀 꽉 안아주세요. 엄마, 하우적거리는 나를 보더라도 모른 척 해주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음.